안녕하세요, K수원입니다. 어느덧 캠핑을 시작한 지도 10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처음 캠핑을 시작하려고 마음을 먹고 텐트를 알아볼 때 도무지 어떤 텐트를 사야 할지 막막했던 기억이 납니다. 종류도 크기도 기능도 워낙 다양한 텐트들이 많아서 너무 어렵게만 느껴졌죠. 아마도 처음 캠핑을 시작하려는 분들은 제가 캠핑에 입문할 때처럼 어떤 텐트를 골라야 할지 정말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요즘은 더더욱 텐트의 종류가 다양해진 것 같습니다. 작은 돔 텐트부터 사이즈가 큰 거실형 텐트, 그리고 요즘 대세인 에어 텐트, 쉘터, 차박 텐트, 원터치 텐트, 팝업 텐트, TP 텐트 등 너무나 다양합니다. 또한 캠핑의 유형도 정말 다양해졌죠. 가장 많이들 하고 있는 오토 캠핑부터 시작해서 차박 캠핑, 백패킹, 노지 캠핑, 낚시 캠핑 등 정말 캠핑의 유형도 다양해졌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텐트와 캠핑의 유형이 있는데 아무 텐트나 막 살 순 없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환경과 잘 맞는 건지, 나의 조건에 맞는 건지 판단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텐트의 유형별 특징과 장단점도 알아보고 텐트를 선택하는 기준, 선택 요령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나에게 맞는 텐트를 가늠하거나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기준으로 텐트를 선택해야 되는지 판단이 서질 겁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영상 내 나오는 제품들은 제가 사용하는 위주의 텐트들이 주로 나올 텐데 텐트의 유형을 보여드리기 위함이지 특정 제품을 지정하여 추천하는 영상은 아닙니다. 영상을 통해 다양한 유형의 텐트들 중 본인에게 적합한 텐트의 범주와 선택을 좁혀주는 개념이고요. 스스로 판단하여 선택할 수 있는 유형의 텐트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 영상 내 나오는 제품에 대해 문의하시는 분들이 꽤 계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영상 내 제품들 중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은 더보기 내 좌표를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텐트의 유형과 특징을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돔 텐트입니다.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본적인 텐트의 형태입니다. 모양이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반원형의 모양이라 구조가 간단하고 설치도 쉬운 편이며 바람에도 꽤 강한 장점이 있습니다. 크기도 미니멀한 작은 사이즈부터 꽤 큰 사이즈도 있죠. 돔 텐트만으로도 캠핑이 가능하지만 대개 돔 텐트는 잠을 자는 용도로 보시면 됩니다. 햇볕이 많이 들이오는 시즌에는 타프와 함께 조합해서 사용하곤 하죠. 타프 아래에서 식사와 생활을 하며 캠핑을 즐기고 돔 텐트에서 잠을 자는 형식이죠. 대개 솔로 캠핑이나 소규모 가족 캠핑에서 많이들 사용하고 봄, 여름, 가을에 많이들 사용합니다. 그리고 돔 텐트 중에서도 경량화되어 무게도 가볍고 패킹 사이즈도 작은 돔 텐트는 백패킹에 사용하기 적합합니다. 만약 백패킹을 위해 텐트를 알아보고 있다면 일반적인 돔 텐트를 백패킹에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꼭 백패킹용으로 2kg 이하의 무게의 텐트로 알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리빙 쉘 텐트, 거실형 텐트입니다. 앞서 언급한 돔 텐트의 경우 겨울에는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백패킹은 두툼한 침낭으로 대체하기 때문에 예외입니다. 아무래도 추운 겨울 캠핑에는 텐트 내부에서 주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돔 텐트는 잠만 자는 용도로 적합하기 때문에 텐트 안에서 생활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죠. 그런데 거실형 텐트의 경우 거실과 침실 공간이 분리되어 있어 추운 겨울에도 캠핑을 즐기기에 좋은 텐트입니다. 사실 겨울이 아니더라도 여름을 제외하고는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기 때문에 잠을 잘 때가 아니더라도 식사를 한다거나 거실 공간에 머물게 되는 시간이 많습니다. 거실형 텐트는 기본적으로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침실 공간인 이너 공간도 4, 5인을 수용하는 텐트가 대부분인데, 내가 선택해야 하는 텐트가 거실형 텐트라면 가족 인원수에 맞춰 이너 공간에 몇 명이 잘 수 있는지 확인하고 선택해야겠죠. 그리고 거실형 텐트 또한 거실이라는 공간이 있기는 하지만 한여름에는 텐트 안이 무지 덥기 때문에 한낮 그늘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별도의 타프도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쉘터입니다. 쉘터 텐트는 기본적으로 바닥이 없는 텐트인데 제품에 따라 바닥을 탈부착으로 쓸 수 있는 제품들이 많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식사나 휴식 공간, 난방 공간 또는 공용 공간으로 만들기 좋은 텐트죠. 바닥이 없으면 좀 이상하지 않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은근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자연과 좀 더 가까운 느낌으로 바닥 없는 쉘터를 좋아하는 캠퍼들도 많습니다. 캠핑 연차가 쌓인 캠퍼들 중 쉘터를 선호하는 분들이 은근히 많죠. 저도 쉘터를 선호하는 편이고요. 그런데 쉘터로 캠핑을 한다면 잠은 어떻게 잘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쉘터 내 작은 이너 텐트나 야전 침대, 코트 텐트를 넣어 사용하면 됩니다. 쉘터의 좋은 점이라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캠핑 공간, 레이아웃을 자유롭게 연출하기 좋다는 점입니다. 인원수에 따라 캠핑 장비에 따라 공간 구성을 유연하게 할 수 있죠. 추운 겨울에는 바닥 없이 사용하게 되면 냉기가 올라오니 바닥을 부착하여 큰 돔 텐트처럼 활용하여 매트나 러그를 깔아 냉기를 막아주면 좋겠죠. 네 번째로 원터치 텐트와 팝업 텐트입니다. 먼저 원터치 텐트의 경우 폴대가 텐트 본체에 결합되어 있어 텐트를 펼치고 잠금만 걸면 텐트의 형태가 만들어지는 빠른 설치형 텐트입니다. 폴대를 분류하고 체결하는 과정이 생략되어 아주 쉽게 설치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설치 방법을 숙지하고 있다면 초보자도 쉽게 피칭할 수 있죠. 다만 프레임이 일체형이라 부피와 무게가 크고 무거운 편입니다. 때문에 차량의 적재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제품들이 대부분이며 쉽다는 장점도 있지만 그만큼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팝업 텐트는 폴대의 장력을 이용하여 마치 스프링 같은 프레임이 내장되어 있어 수납 케이스에서 꺼내는 순간 퍽 하고 자동으로 펼쳐지는 초간단 설치형 텐트입니다. 접을 때는 원형 구조로 비틀어 납작하게 포개는 방식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팝업 텐트 사이즈에 따라 접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다는 점 기억하셔야 됩니다. 팝업 텐트는 처음 사용하는 분들도 펼치는 건 쉽게 펼치는데 접을 때 어떻게 접는지 몰라 애를 먹는 경우를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때문에 펼치기 전 접는 방법도 꼭 숙지하셔야 합니다. 접는 거 포기하고 버리고 가시는 분들 꽤 많으십니다. 그리고 팝업 텐트도 원터치처럼 아주 쉽게, 아니 훨씬 쉽게 펼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바람에 취약하고, 모든 팝업 텐트가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팝업 텐트는 당일치기 나들이용 피크닉용이기 때문에 1박 2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 차박 텐트입니다. 차박 텐트는 차량에 직접 텐트를 연결하거나 차량 옆, 뒤, 트렁크에 설치를 해서 차량의 실내 공간을 일부러 확장하는 개념의 텐트입니다. 침상과 전실이 이어져 체감 면적 대비 효율이 아주 좋습니다. 침실은 자동차 내부 공간을 활용하고 텐트는 식사를 하는 거실 공간으로 활용하는 거죠. 차박 텐트는 쉘터처럼 바닥 없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제품에 따라 바닥이 탈부착 가능한 제품들도 있습니다.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 차박 캠핑에 맞춰 다양한 차박 텐트들이 출시되었는데 트렁크에 연결해서 사용하는 차박 텐트를 선택하셔도 되고,
어닝 텐트나 비치 텐트를 자동차에 연장해서 사용해도 차박 캠핑으로 캠핑을 즐길 수 있습니다. 저희 경우 거실형 텐트를 차박 텐트로 활용하기도 하는데요. 거실형 텐트를 차박으로 사용할 경우 차량과 텐트 사이가 조금의 틈은 있지만 마치 트렁크에 연결해서 사용하는 차박 텐트의 느낌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무엇보다 거실형 텐트를 활용할 경우 널찍한 거실형 텐트의 장점이 더해져서 넓은 공간에서 여유롭게 차박 캠핑을 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바로 에어 텐트입니다. 요즘 에어 텐트가 그야말로 대세입니다. 에어 텐트는 일반적인 막대 폴대 대신 공기 주입식 에어 튜브를 구조체로 사용하는 텐트인데, 최근 새롭게 출시되는 텐트들 중 절반 정도 혹은 그 이상이 에어 텐트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만큼 많은 에어 텐트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에어 폴대라는 유연한 기능성 때문에 그 모양도 너무나 다양하며 사각 형태, 캐빈 형태, 원형 형태, 거의 주택 수준의 디자인이 구현되고 있습니다. 사이즈 역시 작은 에어 텐트부터 최근에는 포룸 에어 텐트도 나왔고, 또한 서로 연결하여 확장이 가능한 제품들도 많습니다. 에어 텐트는 기본적으로 펌프로 공기를 주입하면 프레임이 쉽게 자립되고 철수 시 배기 밸브를 통해 공기를 쉽게 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접을 때 잘 압축해서 접어야 하기 때문에 철수가 쉽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기만 주입하면 피칭 끝이라니 어찌 보면 아주 쉽게 설치할 수 있는 제품인 건 분명하지만, 만약 전동 펌프가 아닌 수동 펌프로 주입하면 꽤나 힘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장점으로 에어 폴대의 탄성이 좋아 충격을 흡수해서 순간 돌풍에 유연하고 복원력도 좋아서 안정적입니다. 다만 한겨울 장박 시 눈 오는 날 방치하게 되면 눈이 쌓여 무너지는 경우를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때문에 장박 시 퇴거할 때는 추가 폴대나 지지대를 받쳐줘야 합니다. 또한 무게와 수납이 무겁고 크다는 점과 가격이 비싸다는 점도 단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장점과 단점이 뚜렷하지만 당분간 에어 텐트의 인기는 왠지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TP 텐트입니다. TP 텐트는 중앙에 폴대를 하나 세우는 원뿔형 피라미드형으로 스킨을 당겨 고정하는 구조의 텐트입니다. 마치 인디언 텐트 같은 멋진 감성, 클래식함도 있고 높은 상부 공간과 눈이 쌓이지 않고 미끄러지는 특성 때문에 특히 화목난로 운영으로 겨울 캠핑에 사랑받는 텐트입니다. 사이즈 역시 다양하여 큰 대형부터 작은 사이즈의 TP 텐트도 있는데, 구조적으로 설치가 직관적이긴 하나 팩다운을 많이 해줘야 하는 점과 가장자리가 비스듬하여 100% 공간을 활용하기가 어려울 수 있고, 중앙에 폴 영역 때문에 캠핑 가구를 배치하는데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형 TP 텐트의 경우 중앙에 길고 높은 폴대를 세우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큰 범주에서 여러 가지 텐트들의 특징을 알아봤는데요. 조금 더 세분화하면 더 많은 종류의 텐트들이 있고 조금 더 깊이 내용을 다룰 수도 있겠지만 큰 틀을 이해하는 선에서 정리를 해보았고요. 이젠 텐트를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인원수와 활용 공간을 고려해야 합니다. 솔캠이냐, 커플캠이냐, 가족캠이냐에 따라 침실 사이즈 공간을 고려하여 텐트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꽁냥꽁냥 아기자기하게 할 것이냐, 큼지막한 캠핑 집기들을 제대로 세팅하여 캠핑을 할 것이냐에 따라 텐트 사이즈를 결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용도와 이동 방식을 고려해야 합니다. 오토 캠핑이냐, 노지 캠핑이냐, 휴양림 캠핑이냐, 백패킹이냐, 차박이냐. 먼저 차량을 이용하는 오토 캠핑이나 노지 캠핑, 차박이라면 무게보다 편의성이 우선이 되어야 될 테고, 백패킹이라면 패킹 사이즈와 무게를 꼼꼼하게 따져봐야겠죠. 세 번째로
계절도 고려해야 합니다. 덥고 추운 건 싫어서 봄, 가을만 다닐 건지, 아님 바캉스 개념으로 여름에만 다닐 건지, 계절을 가리지 않고 사계절 내내 다닐 건지. 자, 이렇게 어떤 계절에 다닐 건지에 따라 텐트의 유형이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예산입니다. 어쩜 이게 첫 번째 고려해야 할 사항일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내가 지향하는 캠핑 스타일의 텐트가 아니라면 저렴하다고 다 좋은 건 아니겠죠. 텐트 선택 시 가급적 중복 투자를 안 하는 게 좋긴 하겠지만, 본격적으로 캠핑을 하게 된다면 텐트의 경우 한 개로는 성이 안 찰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 더 추가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완벽한 제품 하나로 끝내겠다는 마음보다 입문용으로 인원수, 용도, 계절을 고려하여 무난한 가격대의 제품을 구입하는 것도 좋을 수 있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오늘 다양한 텐트의 유형과 특징, 텐트 선택 시 고려해야 할 기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텐트의 유형과 특징을 이해하여 나에게 잘 맞는 텐트를 먼저 찾으시고 다양한 텐트 리뷰들을 참고하셔서 좋은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K수환이었고요. 감사합니다.